안녕하십니까. JTV입니다. 제가 전번에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중국에 왔는데 불빛이 반짝거리는 거기를 찾아서 제가 갔더니 어느 한 마을이었는데 한 2, 30채 정도 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. 그래서 밤에 보니까 날씨도 너무도 청청한 날씨고 그러니까 그날은 또 길바닥에 눈이 쌓였는데 그냥 개미 한 마리 지나가는 것도 다 보일 그런 정도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초가집도 있고 또 기아집도 있는 대리석 기둥 그런 집이 보이고 하지만 그래도 초가집을 제가 택하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초가집에 들어갔습니다. 초가집에 가서 제가 문을 두드렸죠. 계십니까? 하니까 저는 할머니였으면 좀 나이 드신 분이었으면 했는데 그냥 한 40대 중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랐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애를 제가 띠에 업고 갔으니까 애를 먼저 안아서 그 방에 올려놓더라고요. 내려놓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신발을 벗으려고 방에 올라가려고 제가 신발을 벗으려고 하니까 신발이 그 양말이 이 신발이 딱 붙어가지고 얼어가지고 그래서 벗겨지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한 20분 정도 찬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가 그때는 이게 신발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배고프겠다고 그래서 밥을 내놓는데 이 밥에 돼지고기 국에 두부도 이렇게 있고 그냥 딱 북한식이더라고요. 연변 쪽이 먹는 게. 그리고 김치도 배추김치, 깍두기, 갓김치 그렇게 해서 잘 먹었죠. 진짜로. 그래서 중국이 잘 산다더니 이게 일반 집인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이렇게 북한에서는 돼지고기 국 같은 거는 명절이 아니면 딱 먹고 싶을 때 어쩌다 먹는 거지 그렇게 일상적으로 먹는 것 아닌데 그래도 중국이어서 그런지 그래도 그렇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잘 먹고 그날은 또 잘 잤고 그리고 다음날은 또 구경 조금 시켜준다 그러면서 시장 쪽에 나갔는데 이것저것 사기도 하고 저한테 옷도 사서 주고 이게 북한에서 입고 온 옷을 다 버리라고 이러고 그래서 그렇게 중국 옷으로 입고 그리고 그날 밤을 또 자고 다음날에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게 이 마을에 사는 남자들은 북한 여자들이 많이 오긴 오는데 북한 여자들 오면 저기 중국의 중국인들한테 한족들한테 시집을 보낸답니다. 그래서 시집을 보내게 되면 그 시집을 보낸 값으로 돈을 받고 그렇게 해서 잘 벌고 그랬는데 자기도 그런 일을 이번에 한번 해볼까 했는데 제가 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애 데리고 시집 가려고 중국에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일 좀 해서 나는 좀 돈 벌고 싶고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했죠. 그러니까 여자가 북한 여자들이 오게 되면 그래도 한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야 편안히 잘 있고 안전하게 있는데 일하다가 이렇게 공안한테 들켜가지고 잡혀가는 일이 많다 얘기를 그러더라고요. 그렇다고 제가 그 소리 듣고 또 그러면 시집 간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애가 있는데 무슨 시집이냐 또 그래서 그리고 이틀 밤 자고 다음 날에 제가 이미 저는 시집 가는 건 좀 별로다 나는 그냥 어디서든 나는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
그 여자가 참작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디다 전화를 하는데 중국말을 합니다. 전화를. 그래서 저는 알아 못 듣죠. 뭐 어떤 말이 왔는지도 모르고 한참을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내일 이제 심양 쪽에 간답니다. 거기 이제 일할 만한 데가 있다고. 그게 어떤 일입니까? 식당 일이래요. 그래서 차 타고 연결역에 가서 차 타고 그리고 심양이라는 데까지 한 몇 시간을 왔고 그리고 버스로 또 한 3시간 그 다음에 오토바이 그 개조한 그런 차 있잖아요. 사방 그 비닐 둘러덮은 그런 차를 타고 또 한 2시간 이렇게 해서 그 어느 농촌이라고 갈 때는 막 농촌이었는데 정작 거기 가보니까 또 큰 도시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어떤 밥점이라고 써더라고요. 조선말로 밥점이라고 썼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뭐 그냥 인사시키고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그리고 그 여자가 이 집에서 원래 일했다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좀 한참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그리고 뭐 이게 산자가 다 있는 데서 이 여자가 저한테 뭐 그 주인 엄마가 말한 것도 아니고 이제 여기 있게 되면 이제 한 달에 돈을 한 300원씩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없지. 그냥 여자가 가면서 한 1시간 정도 그 주인하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갈 때가 됐다고 그러면서 가는데 가면서 이 여자가 저한테 이 집에서 너한테 돈을 한 달에 300원씩 줄 거야. 그래서 저는 그 말 듣고 감사하다고 나중에 은혜를 꼭 갚겠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 여자는 떠나가고 저는 그리고 일을 했죠. 다음날부터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밥부터 하고 반찬 같은 거는 구워먹고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뭐 파, 그다음 마늘 뭐 이런 걸 손질하고 가득 그냥 앞에다 쌓아놓고 손질하고 오늘 막 눈물 콧물 떨구면서 일하고 나중에 또 밀대 또 바닥도 또 그래야 되고 하여튼 계속 고정적으로 그렇게 하루 일하는 게 그냥 밥하고 채소 다듬고 그냥 그 일입니다. 바닥 닦고 뭐 어떤 때는 또 저한테 돈을 조금 줘서 그 시장에 가서 뭘 좀 사오라 그렇게도 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우선 2달째 되는데 한 달이 지났을 때 뭐 월급 쏙이 없길래 그냥 그래도 알아서 주시겠지 했는데 2달 지났는데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러면 난 못 있지 속으로. 그렇다고 그 식당 주인한테 저 왜 돈 안 줍니까 할 수도 없고 저는 뭐 불법으로 사는 사람인데 북한 사람인데 뭐 당당하게 왜 돈을 안 줍니까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럼 나는 뭐 있을 수 없지. 여기 이제 떠나야 한다. 어느 때든 난 떠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. 그러다가 이제 기회만 보는 겁니다. 그냥 그 한 번 그 집에 있으면서 제가 그 식당 집에 있으면서 서탑이라는 그게 한 번 나가봤습니다. 엄마가 그 같이 저기 고사리 사러 간다고 그러면서 고사리도 사고 그 서탑이라는 데 가서 그 시내 시장에 가서 고사리도 사오고 뭐 도라지 그다음에 뭐 저기 송이버섯 그런 것도 사오고 해서 그 서탑 쪽에 한번 갔다 왔죠. 근데 제가 갈 곳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.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가면서 이 엄마도 주인 식당집 엄마도 알 거 아닙니까 사장도 가본 곳이 서탑밖에 없는데 무조건 서탑으로 뛰었을 것이다. 나중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. 그래서 생각이 많았죠. 잡혀도 안 되고 뭐 그래서 이 집에 또 아들 둘이 있는데 장가는 안 가고 뭐 어디 뭐
일 다니는지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다고 나를 또 쫓아올 수도 있고 뭐 안 그럴 수도 있고 두루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날 제가 그날 아침에 돈을 10원을 주더라고요. 그 채소 좀 사오라고. 그래서 나왔는데 그 시장 옆에는 뭐 택시도 많고 그럽니다. 사람 많으니까 중국은. 그래서 택시 아무 택시 타고 올라가지고 제가 서탑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. 그 다음에 빨리 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떠났죠.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. 그 서탑까지. 뭐 그래서 우리 올 때는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어떻게 서탑까지는 또 그렇게 뭐 방향이 뭐 헤아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서탑에 도착해 가지고는 애를 안고 제가 그렇게 시장이 양쪽으로 사람들이 노상에서 그 장사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장사하는데 제가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어느 사람한테 제가 이게 뭘 물어봐야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볼까 지금 사람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가는데 그럴 만한 사람도 없더라고요. 내가 딱 물어보고 싶은 사람 마주대고 물어보고 싶은 사람 내가 뭘 요구하는 걸 뭐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딱 말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쭉 가다가 맨 끝에 할머니가 앉아서 마른 고사리하고 무슨 뭐 말린 민들레인가 그런 거 북한에서는 토끼만 먹는 그렇게 뭐 먹을 게 없고 해도 그 민들레 같은 거는 안 먹었거든요. 근데 그 민들레를 팔더라고요. 그 말린 민들레를. 그래서 제가 가서 이 민들레 이거는 사람이 먹는 겁니까? 제가 물어봤죠.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안 먹으면 그러면 누가 먹냐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좀 얘기해봐야 돼. 할머니 여기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제가 물어보니까 말도 듣고 니 북한 사람이구나 딱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머리만 그냥 끄덕이고 할머니나 빨리 피신해야 되니까 빨리나 숨어야 되니까 어떻게 그 일하는데 어디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. 그러니까 할머니가 로무 시장이 여기랍니다. 요 가까운데 로무 시장 걸어가면 있답니다. 그래서 할머니가 내 손잡고 로무 시장까지 갔죠. 가니까 사람이 그냥 바글바글 하더라고요. 식당 사장들이 나와서 한식, 중식, 뭐 일식 그런 걸 요구하는데 그 직업을 찾으려는 사람은 뭐 내가 뭐 어떤 일식을 할 줄 안다고 이게 되면 일식 찾는 그 사장을 따라가고 뭐 그런 식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보고 할머니가 어떤 일을 할 줄 아냐 그러는데 모르겠어요. 너 뭐 여기서 뭐 어떤 일인지 어떻게 아냐고 어떤 일이 있길래 그러냐 하니까 식당이라고 할머니 한 분 보는 거 있답니다. 그랬어. 엄마 그러면 그 할머니 보는 그러면 그 집에서 살아야 됩니까? 하니까 살아야 된대요. 저는 좋았죠. 그 집에서 살면서 그 집에서 먹고 뭐 할머니를 본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좋았죠 속으로. 그래서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다고. 그래서 그 할머니 아들이 나왔더라고요. 사람을 얻으러.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갔지. 한 60 정도 됐어요. 그 아들이란 사람이. 엄마는 뭐 할머니는 85세랍니다. 그래서 택시 타고 또 쭉 한 30분 그래서 타고 가니까 그 집에 들어서니 아파트 5층이었습니다. 근데 엘리베이터는 없더라고요. 항상 많은 사랑과 응원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항상 응원해 주세요. 제가 어느 때인가는
저는 모든 게 이게 멈춰서 있을 수는 없지 않아요. 그러니까 지금 초기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냥 발전하는 길만이 남았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. 너무 많이 응원해 주셔서.